2007년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3월 25일 이시카와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이시카와 노토 반도 지진은 진도 6.7 내지 6.9 정도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여진 횟수만 무려 500회 이상이 기록되었고 35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으며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옥들도 3만 동 이상이 파손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던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연히 뉴스 등에서도 속보를 내보냈는데요. 노토 반도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방송사 NHK는 피해 지역의 상황과 더불어 지진과 여진, 쓰나미 등의 내용을 보도하는 특별 뉴스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무척이나 위험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도쿄전력에서 소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총 7기의 원자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지진이 일어나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여파가 벌어질 수도 있는 발전소였습니다. NHK에서는 속보 방송을 내보내면서 지역의 관계자와 현재 상황에 대해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제 지역이었던 나카노토의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직접 공무원들로부터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나운서와 연결된 직원은 바로 나에야마라는 이름을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다들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벌어진 비상사태에 출근을 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나에야마 씨는 나카노토 동사무소의 총무과 직원이었고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짐작해봤을 때 약 40대 이상의 중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의문의 방송사고는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 갑자기 발생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 바로 그 인터뷰입니다. 怪我をされたり、ガラスが割れたり、壁が落ちてきたりというような状況はありましたか？はい、今のところがまだ入っておりません。それはないですか？はい、ただその停電になったとおっしゃいましたね。はい。 여기까지는 분명 정상적인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今そちらの中能登町役場は、庁舎内は停電になっていますか？いや、ここはなっておりません。あ、そうですか。それとですね、すぐもうそういう事態になれば非常発電もありますので、それについてはもう機能的にはもしもし。はい。あ、引き続き永山さんでしょうか？はい。あ、もしもし。はい。電話の方変わられましたですか？いえ、変わっておりません。あ、永山さんですね。今も信号機の停電などは確認、停電によって信号機が例えば止まってたりというようなことはあるでしょうか？いかがですか？復旧しております。復旧していますか？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情報収集の途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인터뷰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는데요. 영상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두 사람 모두 침묵하는 조용한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성이 중단된 후에 다시 전화를 건네받은 나에야마의 목소리는 분명 이전에 인터뷰를 진행하던 그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이고 말투조차 확연히 다릅니다. 처음 전화를 받던 나에야마의 목소리는 분명 40대 이상의 중년의 목소리로 들렸던 데다가 말투조차 차분하고 약간은 여유가 있는 어투를 사용했지만 음성이 중단된 후 바꿔받은 또 다른 나에야마는 갑자기 목소리가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되었고 말투 역시도 뭔가 끊어내뱉는 어투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바꿔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나운서도 이것을 눈치챈 것인지 분명 나에야마 씨가 맞는지 되물었지만 아무리 봐도 말투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자신이 나에야마가 맞다고 주장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니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한 기색이 보입니다. 결국 아나운서도 당황을 한 나머지 인터뷰를 서둘러 끝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방금 전 인터뷰 영상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하필이면 사람이 바뀌기 전에 인터뷰 내용이 피해 상황과 더불어 정전이 되었다 등의 내용이었기에 지진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다든가 혹은 원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은 속보로 내보내기엔 꽤나 민감한 내용이었기에 갑자기 벌어진 방송 사고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연히 속보 방송이었기 때문에 편집되지 못하고 생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인터뷰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으니 해당 속보 방송을 본 많은 일본인들 역시도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에야마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이런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인터뷰 방송 자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에야마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이 의문으로 제기됩니다. 노토반도 지진은 2007년 3월 25일 오전 9시 41분에 발생했고, 발령된 쓰나미 경보는 오전 11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에야마 인터뷰는 지진 발생 직후인 최소 9시 42분 이후부터 11시 30분 사이 약 2시간 이내에 진행되었을 것이란 설명이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당시 일어난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의 일부 지역에서 4시간 동안 전화 연결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둘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로 단순히 전화 연결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인터뷰를 연결했는지가 이 의문의 주된 골자입니다. 일부는 이 의문에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에야마가 공무원이었고 전화도 동사무소에 있었으므로 아마도 비상용 위성 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의문은 금방 해결될 테지만 실제로 위성 전화가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대로 확인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한 가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전화를 사용했는가 아닌가라는 해명은 도중에 벌어진 나에야마의 변화에 대해선 여전히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는 가설입니다. 또 다른 의문으로 네티즌들이 제기한 점은 그의 인터뷰가 비교적 오래 진행됐다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해당 지역에선 거의 처음이었고 가택 피해 등의 상황도 꽤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의 직원들, 특히 나에야마 씨가 속한 총무과의 직원들 역시도 이 재해 때문에 분명 정신이 없었을 텐데요. 곧바로 출근하기 어려운 직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이 지진 발생 후 2시간 이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모두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느라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출근하지 못한 직원들의 몫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며 상당히 바빴을 텐데요. 나에야마의 목소리로 추정한 나이대가 40대 이상이기에 그의 직급이 어느 정도 높았을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화 인터뷰까지 받아가면서 상황에 대처할 여유가 있었냐는 점이 의문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에야마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가설들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진으로 인한 전파장애로 인해서 처음 인터뷰는 목소리가 느릿하게 들렸지만 이후 전파장애가 복구되고 난 뒤에는 목소리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와 다르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투가 바뀐 부분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선 전화 버튼이 잘못 눌렸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도중 나에야마는 전화기의 내선 버튼을 잘못 눌렀고 이로 인해 전화가 다른 직원에게 연결되었으며 전화를 바꿔받은 직원은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방송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나에야마 본인인 척을 했고 그대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점 등 때문에 해명이 되기엔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명이인이 전화를 바꿔받았다는 설인데요. 이 가설은 두 가지 면에서 반박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나운서가 사람이 바뀌었냐고 질문했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동명이인이라면 이름만 같을 뿐 당연히 다른 사람이기에 이 질문에 대해선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또 나에야마라는 이름 자체도 이 가설을 반박했습니다. 나에야마라는 성씨는 꽤 희귀한 성씨입니다.
성씨라고 하는데요.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50여 명 정도, 사건이 벌어진 이시카와 현에는 나에야마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1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나에야마라는 성을 가진 동명이인의 두 사람이 우연히 그것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기된 설은 윗선의 개입이란 설입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이기도 한데요. 나에야마가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다가 교체되기 전 그가 나눈 대화 내용이 꽤 민감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면 원전 사고가 의심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패닉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받은 관공서 측에서 서둘러 나서서 도중에 나에야마의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다른 직원이 넘겨받아 나에야마인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직원으로 교체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정전에 관한 이야기는 복구 중입니다 라는 말로 마치 간단하게 끊어버리는 듯한 뉘앙스를 볼 수가 있고 이상함을 눈치챈 아나운서도 인터뷰를 서둘러 중단했기에 윗선의 개입설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기에 굳이 윗선의 개입이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더라도 별 탈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네요. 이후에 나에야마를 만나러 직접 찾아간 사람도 있었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수소문했지만 이 나에야마 씨에 관한 정보를 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2007년까지는 동사무소에 근무했던 것이 맞지만 2020년대에는 나에야마라는 직원은 없다고 하니 어쩌면 나이를 미루어 봤을 때 이미 퇴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에 벌어진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룬 일본의 한 사이트를 방문해 알아본 결과 2007년에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그 기괴한 내용과 분위기로 인해서 윗선이 개입했다는 등의 가설까지 돌게 되며 하나의 도시전설급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나에야마 씨가 진행했던 그날의 인터뷰와 방송에 관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지내고 있을까요? 2007년에 벌어졌던 나에야마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